자, 이 와중에 이제 제2의 유동규가 된 검찰이 너무 인간적으로 잘해줬나 보죠? 김현태요. 김현태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매체에서 나왔습니다만 증언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어폰,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게 나중에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증언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거를 전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자기는 뭐 청력이 안 좋아서 보청기다라고 뭐 거짓말 하는데 아이고 그 정도의 분이시면은 현직 군인이 그 정도 분이시면은 저기 제대하셔야 되는 거 진직에 아닙니까? 딸렸어야지. 부동씨가 당구 500 치는 거랑 뭐가 달라? 어?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대놓고 김현태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은 이미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현태가 자기들 그러니까 일종의 보좌관들 핵심 간부들이 모여갖고 운영하는 단톡방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아 이거를 SBS가 단독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대령급들이나 지휘관들 중에 누군가가 이거를 제보했겠죠. 그렇죠 했겠죠. 근데 왜 그게 SBS일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중장, 준장, 중령, 소령,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 협력단에 대해서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이걸 누가 흘렸느냐. 요 사람들 중에 흘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회협력 총괄 담당 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 사람들 중에 누가 이걸 흘렸느냐를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 안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일단 은밀하게 들어가라. 그리고 진입하고 본회의장 막고 의원들이 요원이 아니야. 진입시도 의원들을 막고 진입 차단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진입 지시가 없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 중에 곽 사령관에 대한 민주당의 회의가 있었다 부분을 빼고 나면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증언한 게 거짓말이라는 물리적 증거가 나온 거예요. 실제 단전이 됐고 지가 스스로 텔레그램 방에 부하들한테 공식적으로 문자를 통해 갖고 진입을 또는 국회 봉쇄를 요구를 했던 확실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지도까지 공유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1차적으로 1지역대가 올 때까지 전지역 커버 이렇게 지도까지 해가지고 지가 다 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와놓고 내가 안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알아서 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언플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세 가지. 지금 김현태의 세 가지 주장 중에 곽정근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거 말고 나머지 두 가지는 거짓말인 거 밝혀졌어. 물리적 증거로. 그럼 나머지 하나도 거짓말이라고 봐야지 이게 다 맞지 거짓말이지. 않아요? 다 거짓말. 민주당이 곽정근 사령관을 이용해갖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잖아. 아니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데 군인을 이용해갖고 폭동을 일으킨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돼? 그러면 그때 민주당 사람들이 그 국회 못 들어가게 막은 게 그게 폭도였어 그러면? 소화기 쏜 게 폭동이라는 지들은 총 가지고 있는데? 거. 아이고 진짜. 그래서 이게 뭐 U707이라고 하는 단체 방해라고 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 U자가 붙은 거 봐서는 이번 계엄을 전후해가지고 계엄 활동을 그러니까 군 병력 지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네들끼리 아마 이 높은 고위 간부들끼리 단톡방을 만든 게 아닌가 싶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요. 그리고 군장 검사도 했다잖아. 뭐 총을 안 들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방탄방패, 브리칭 툴, 비상상 무기 이런 거 다 테이저건 다 들고 갔어.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배치를 해갖고 출동을 하게끔 준비를 해놨던 상황인 건데 이게 우연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김현태 관련해가지고 자 계속해서 김현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현태가 성일종을 만나가지고 지난해 12월 5일과 10일 두 차례 걸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려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김현태가. 그런데 정작 인사청탁을 한 사람은
김현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에게 김현태가 유니필, UN 평화유지군 등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박선원 의원이 물어봅니다. 박선원 의원이 말한 건 맞아. 그러면 이제 김현태 또 어떻게 알았대? 지금 딱 이건 거죠. 자, 성일종은 사실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녹음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은 책임질 거냐? 말 조심해라. 라고 난리를 하고 치고 있는데 박선원 의원이 이분이 국정원 출신이에요. 자, 이분이 과연 근거 없이 자, 얘네들이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게 뭐냐면 어들이야. 개헌군도 그렇고 북진당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은 다 모든 게 확보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안 그러면 역풍 맞아요. 의원들 당연합니다. 난립니다. 알고 물어봐. 알고 물어봅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물어봅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반드시 문서나 회의록이나 녹취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가 저렇게 펄펄 뛰는 거는 자기가 지금 그 김현태의 특징이 아니 유일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른 지금 그 내란에 참가했던 고위 지휘관들은 전부 다 직무 배제가 돼 있는데 김현태는 아직까지 직무 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역으로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울어서 효과를 받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연기력을 보고 내가 보면 검찰이 캐스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유동규 같은 거 유동규의 역할을 해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유동규도 늘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 유동규 법정에 가면 검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대요. 아무것도 그 큐 못해. 사인 주면 그때 발언을 하는데 중요한 건 못 외워. 못 외워. 기억도 앞뒤가 못해. 안 맞아. 지가 했던 말도 몰라. 그래서 이번 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마이크를 씌운 거예요. 귀에,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이 처음에 질질 짤 때 귀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국회에 처음에 나왔을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증언할 때 성일종이 불러갖고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처음으로 그게 등장을 한 거야. 보청기가 자기가 주장하는 보청기가. 자, 근데 부승찬 의원님 말씀으로는 보청기를 착용할 정도로 청력이 안 좋으면 특임 단장 하면 안 되는 거다. 당연하지. 군인은요. 여기 6개월에 한 번씩 그 건강검진은 건강검진하고 1500m 장거리 뛰어가지고 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잘려요. 지휘관에서, 현역 지휘관에서 잘립니다. 근데 이거를 차고 왔다는 얘기는 이미 이거를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이거죠, 이거? 이거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요. 예.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그거야. 이게 국방부일 거냐, 검찰일 거냐.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 지금 얘는 피의자 신분에 있으니까. 그래서 국방부나 검찰 또는 국짐이라고 쳤을 때 얘도 있잖아. 나도 어차피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 나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보상이 자기 면책 특권을 주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빼주는 거. 이사타에서 자기 죄를 빼주는 조건으로 미련하게 딜을 친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 자, 김현태는. 그러면 김현태를 움직이는 거는 국짐당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저도 성일종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지는데 네, 왜냐하면은 저는 성일종도 이번 내란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전일날 그 다음날 조태용하고 전화했잖아. 통화했잖아요. 국정원장하고 통화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방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국방부는 그래요. 왜냐하면 김선호 그 차관이 그나마 정확하게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내에서는 제대로 털리고 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성일종과 조태용이죠. 그렇죠. 아니면 거기에 검찰까지 합세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어느 증인이 법정이나 국회에 출두를 하면서 무슨 리시버를 꽂고 증언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그나마 일반인이라면 제가 갑자기 귀가 안 좋아졌습니다. 보청기입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군인이에요. 현직 군인이고 특수임무단 단장이에요. 특수임무단 단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귀가 안 좋아져서 보청기를 꼈다? 바로 전역을 해야 됩니다. 보청기가 이렇게 줄이 있나?
물론 줄이 있는 보통이 있어요? 아니 요즘은 이제 커널형이라고 안에 아예 들어가서 티가 안 나죠. 조금 싼 거가 이제 이렇게 귀 뒤쪽으로 그 마이크를 달아갖고 선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형이면 훨씬 이렇게 굵거든요. 이어폰처럼 이게 굵은데 이거는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청용이라든지 아니면 근데 너무- 경호용으로 너무 눈에 띄는데요. 아니 그게 저 줄이 가늘어서 눈에 안 띄게끔 만든다는 용도로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어차피 보여져 버렸으니까 군인이라 머리가 짧아서 보여져 버렸으니까 아유, 귀 안 좋으신 분 빨리 전역 시켜야 됩니다. 국방부 차관 나왔을 때 그 얘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이게 누가 이게 무선 채널을 가로채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좀 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역시도 조만간에 그 배우가 밝혀질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성일종과 조태영의 연결고리를 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